안녕하세요. 미디어스쿨 신입생, 편입생 학우 여러분들, 저는 한림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학생회장 18학번 이찬희입니다. 저는 미디어스쿨 사내 부학생회장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공 20학번 송다은입니다. 네, 지금부터 OT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미디어스쿨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저희는 실습 수준뿐만 아니라 전문 제작인과 기자 양성이 목표인 학과입니다. 또한 저희는 교육부, 산업계획, 관점대학평가, 미디어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JTBC, YTN, 국민일보 등 다양한 지역 언론과 방송에 진출하여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미디어스쿨의 교과 과정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과목을 따라야 되는 상현제 편성과 다르게 세 단계의 수준별 편성을 통해 자신이 설계한 트랙을 자유롭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짜져 있습니다. 전공 진입 단계, 전공 습득 단계, 전공 심화 단계 이렇게 총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 학우분들이 보다 심도 깊은 전공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미디어스쿨은 트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방송 융합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가 각기 다른 미디어 역량을 추구하지만 멀티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상 구현을 위해 다음에 네 트랙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랙제는 총 4가지로 나뉘어졌는데요. 3, 4부도 미디어 디자인, 크리에이터, 스토리텔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랙제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트랙 실기 과목을 들은 후 졸업하는 여부를 확인할 때 조교님께 말씀드리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개별 트랙 권장 실기 과목은 이렇게 있고요. 트랙 권장 실기 과목으로 선정된 강의 중 자신이 원하는 트랙의 강의를 4과목, 즉 65% 이상 수강 후 다른 트랙의 실기 과목과 더 H 프로젝트까지 수강해요. 총 18학점이 된다면 졸업 시 트랙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디어스쿨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선후배 친목을 강화하고 관심 있는 세부 분야에 대한 다양한 활동으로 전공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는 이렇게 있고요. 저희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면은 각 동아리 대표님들께서 동아리들에 대한 다들 소개를 하실 겁니다. 그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미디어스쿨 전공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론방송 융합 미디어 전공 20학번 윤지수입니다. 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공 대표 18학번 김석훈입니다. 저희 미디어스쿨은 언론방송 융합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총 2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언론방송 융합 미디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표로는 언론인, 방송인에 필요한 글쓰기, 말하기,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능력을 기능으로서 매체 종사자는 물론 다양한 직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익힙니다. 교과 과정으로는 신문 저널리즘, 방송 저널리즘, 방송 콘텐츠 제작 등이 있고요. 복수 전공 추천 트랙으로는 광고 홍보학과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원 진학을 통해 보다 폭 넓게 전공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된 목표로는 잠재력을 극대화할 실무 능력을 키우고 절대 우위의 학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교육으로 직무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직업을 통한 이론 습득 과정으로 재밌는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공입니다. 디미콘의 교육 목표로는 디자인, 스토리텔링,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진출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다음은 교과 과정입니다. 교과 과정으로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소셜 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영상 콘텐츠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대학원 진학을 통하여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이론적 연구 활동에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디미콘의 이제 주된 목표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능력을 극대화할 실무 중심의 전공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콘텐츠 창작의 필수적인 실무와 이론 중심의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종 및 직무에 따른 실무 근접형 교육을 함으로써 각 트랙 과정 이수를 통한 개인 포트폴리오의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스쿨 교수진 소개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과정에
네, 지금부터 저희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신입생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신입생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편입생은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 신입생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려면 들어야 하는 총 학점은 130학점입니다. 130학점 중에 기초 부분에서는 의사소통 3학점, 글로벌 소통 6학점, 정보소통 5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경우 사고와 표현, 삶의 큰 질문, 프로젝트 중심, 융합, 글쓰기, 2분기를 위한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중 한 과목을 수강하여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의사소통 부분은 졸업 전까지 이수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소통 분야인데요. 신입생 여러분들이 온라인 영어 분반고사 성적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과목 중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1학년 1학기에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소통 분야인데요. 정보소통은 컴퓨팅 사고 융합, 데이터 기초, AI 기초 중 본인 수준에 지정된 과목 2학점과 학과에서 선택한 창의 코딩, 컴퓨터 국과목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특히 미디어스쿨 학우분들은 AI 기초가 해당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림소양 부분인데요. 한림소양에서는 생애설계와 시민소양으로 나뉩니다. 생애설계 부분에서는 오디세이 세미나 1, 오디세이 세미나 2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각각 1학년, 2학년 때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소양 부분인데요. 시민소양은 체육 과목 1학점을 졸업 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반 교양인데요. 일반 교양은 최소 9학점 이상, 졸업 전까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공 분야인데요. 전공은 전공 33학점, 복수 전공 33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총 92학점과 나머지 잔여 38학점은 자유롭게 수강 신청하여 130점을 채우셔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필수 학점으로 말씀드렸던 글로벌 소통 강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림대학교는 입학과 동시에 모의 토익과 같은 형태로 영어 분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 나온 점수에 따라 각자 들어야 할 강의가 조금은 달라지는데요. 먼저 토익 400점 미만 받으신 학우분들께서는 1학년 첫 학기 때 초급에서 한 과목 선택해서 수강하시면 되고, 졸업 전 다음 학기에 중급 또는 고급에서 한 과목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익 400점에서 800점 미만 나오신 학우분들은 1학년 첫 학기 때 중급에서 한 과목 선택해서 수강하시면 되고, 다음 졸업 전까지 중급 또는 고급에서 한 과목 수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익 800점 이상 나오신 분들은 1학년 첫 학기 때 중급 또는 고급에서 과목 선택해서 수강하시면 되고, 다음 졸업 전까지 고급 단계에서 과목 중 한 과목 이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전부 다 의무 이수학점은 6학점으로 동일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수준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강의가 여러 가지 있으니 학우분들은 본인에게 필요하신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정보소통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보소통 분야는 컴퓨팅 사고, AI 기초, 컴퓨팅 사고, 융합, 컴퓨팅 사고, 데이터 기초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디어스쿨 학우분들은 컴퓨팅 사고, AI 기초가 내일 중으로 일괄 수강 신청 처리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다음 주 2월 24일 목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있을 수강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을 위해서는 각자 한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학번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수강 신청 사이트는 각종 포털 사이트의 한림대학교 수강 신청을 검색하시면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아이디는 학번이므로 학번 신청이고 로그인 및 강좌 조회 가능한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림대학교 수강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조회 그리고 개설 과목부 탭을 누르시면 강좌 및 시간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로그인 창에 아래에 수강 관련 공지 및 수강 신청 매뉴얼 PDF 파일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수강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기당 이수학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12학점에서 16학점을 들으시면 되고, 직전 학기 학점이 3.75 이상 나오신 학우분들께서는 21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오디세이 교과목은 최대 이수학점에서 제외되고
15학점 이상 수강해야 각종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미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대학 프로그램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새내기 길자 및 코딩의 시작, 디지털 리터러시의 시작 이렇게 총 3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 들으시면 학기 말에 1학점씩 부여를 해주니 다들 들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램은 한림대학교 스마트리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은 수험번호 8자리 앞에 22를 붙이시고 패스워드는 각자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시면 로그인 됩니다. 각자 입학 전형에 따라 수강 가능한 기간도 상이하니 다들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2월 14일 이후부터는 학번으로 로그인해야 수강 내역이 연동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졸업 이수 학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기본 학점 이수 체계는 이론과 실기로 나뉘며 이론 3학점의 경우 강의 3시간, 실습 0시간, 즉 주당 수업 시간 3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3학점은 강의 2시간, 실습 2시간, 총 4시간의 주당 수업 시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과목 구분인데요. 교과목 구분에는 교양, 기초 교과목, 전공 교과목, 일반 선택 교과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전공 교과목의 경우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으로 나뉘게 되는데 저희 미디어스쿨 학우분들은 오디세이 세미나 3가 전공 필수로 선택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반 선택 교과목의 경우 위 2가지 교과목 이외에 다른 학과에서 설정된 모든 교과목을 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금부터 이제 편입생 여러분들도 귀를 기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업 이수 학점에는 신입생과 편입생으로 나뉘게 되는데 신입생의 경우 교양 26학점, 주전공 33학점, 복수전공 33학점을 비롯한 총 130학점을 이수하셔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편입생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72학점을 인정받으며 현재 한림대학교에서는 주전공 60학점만 채우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편입생의 경우는 교양 의무 이수 의무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조기 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졸업 대상은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 대상자로 모든 졸업 요건에 충족이 가능한 자입니다. 평점 평균은 4.0 이상이어야 하며 6학기 및 7학기 졸업 대상자도 반드시 해당 학기 최저 이수 학점, 즉 12학점 이상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기 졸업 신청자가 불합격 또는 중도 취소한 경우 8학기 장학금 수여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편입생의 경우 조기 졸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반 졸업 유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일반 졸업 유예 대상은 정규 8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자격을 갖췄지만 추가로 필요한 교과목의 이수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 기준은 충족했지만 평점 평균을 높이기 위해 다음 학기를 더 수강하라는 학생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졸업 유예를 신청 후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 대상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금 책정 같은 경우 9학기 이수자와 동일한 이수학점 구간당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학점 수강 시 정규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만 책정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단순히 졸업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학생은 졸업 유예를 신청하지 말고 학과 행정실 상담 또는 취업지원센터에 취업 졸업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졸업 유예는 취업지원센터에서 매 학기 기말고사 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상호인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인정은 언론방송융합 미디어 전공 교과목,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공 교과목 모두 전공 과목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무런 제한 없이 상호인정되면 본 전공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 전공 60% 이수 의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저희 미디어스쿨은 총 2가지 전공으로 나뉩니다. 언론방송융합 미디어 전공과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공인데요. 이 두 전공 모든 과목의 학점이 상호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전공 33학점 중 21학점은 원 전공 과목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방송융합 미디어 전공인 주전공의 학생은 전공 33학점 중 21학점은 꼭 본방 전공으로 꼭 채우셔야 되고 나머지 학점은 디비콘 전공으로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원전공 인정 범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전필, 공통전선, 원전공 과목 모두 원전공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주전공이 언방, 복수전공이 중립분야 학업분의 경우 공통전선, 공통전필 수업을 자유롭게 배치를 가능합니다. 상호인정에 대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전공 상호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학생 정보 시스템에 일반 선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실에 문의해 주시면 이수구분 변경해 드립니다. 학생의 선택에 따라 같은 교과목이 언방 또는 디미콘 전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실에서 수동적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매 학기 이수구분을 변경할 필요는 없고 학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행정실로 전화 주시면 바꿔드립니다. 특히 사학생, 재학생의 경우 원활한 졸업 가사정을 위해 이수구분 내역 확인을 꼭 권장드립니다. 수강 신청하실 때도 언방 전공이신 분이 디미콘 과목을 신청하시면 해당 교과목 이수구분이 전공이 아닌 일반 선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업 정상적으로 수강하시면 되고 한 번에 나중에 학년 말에 행정실에 이수구분 변경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실습, 즉 표준 자율 현장 실습을 나갔는데 학점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일 전공생, 복수 전공생 모두 단기는 3학점, 그리고 장기는 6학점까지입니다. 여기서 장기 현장 실습의 경우 정규 학기 중에 파견되는 경우, 그리고 단기 현장 실습은 계절 학기 중에 파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방학기 실시하는 현장 실습의 경우 4주, 8주 모두 단기 4학점과 인정됩니다. 현장 실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센터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등록과 등록금 환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등록은 8학기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 반환 같은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학기 개시일 전에는 등록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에는 등록금의 6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에는 등록금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며 학기 개시일이 9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에는 등록금의 50%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기 개시일이 90일 경과한 후에는 아예 등록금 환불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수업은 50분 또는 75분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폐강 기준은 기초 교양 과목 20명 미만, 전공 교과목 10명 미만의 경우 폐강이 성립됩니다. 휴강, 보강의 경우 담당 교수님이 휴강 시 보강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FA 제도인데요. FA 제도는 주당 수업 시간의 3배 초과 결석 시 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F가 나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당 수업 시간이 한 학기에 3시간인 경우 3시간의 3배, 즉 9시간 결석 시 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F를 맞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공결 제도입니다. 병역법에 의한 소집, 즉 예비군을 뜻하며 총장, 허가, 공식 행사, 결혼 및 상사, 여학생의 생리,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 교수님께서 인정하는 경우 학기당 최대 3일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재이수와 대체 재이수인데요. 대상 교과목이 취득한 성적의 등급이 C+ 이하인 교과목은 동일 이수 부분 과목 중 대체가 가능합니다. 재이수는 수강 신청 시, 대체 재이수는 수강 신청 완료 후 별도 기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수, 대체이수의 성적은 A0를 넘을 수 없으며 이전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시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시험은 정기시험과 비정기시험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정기시험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모두 알고 계시듯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정기시험 같은 경우 과제학습과 세미나 등 여러 과정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사유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추가 시험 신청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성적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평가는 시험 성적, 과제평가, 출석 상황, 학습 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전공 과목 성적평가의 경우 이론은 A 이상 35% 이하, 이론과 실습은 A 이상이 40% 이하, 실습 같은 경우 A 이상이 45% 이하, 나머지 예외 과목들은
50%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 모두 B 이상은 70% 이하, C에서 F는 나머지 자녀 비율로 책정되게 됩니다. 기초교양 교과목의 경우 1번 과목은 A 이상이 30% 이하, B 이상이 60% 이하, C에서 F는 20%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예외 과목은 절대평가로 책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성적 평가 방식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학적 변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학인데요. 휴학은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휴학, 입대 휴학, 임신, 육아, 출산 휴학, 마지막으로 창업 휴학입니다. 일반 휴학은 6학기까지 가능하며 입대 휴학은 군대 기간 동안, 임신, 육아, 출산 휴학 및 창업 휴학은 4학기까지 가능합니다. 신입생들은 입대 휴학을 제외하고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휴학 또는 자퇴를 하고 싶은 학우분들께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실은 입문 2간 4315호 통합스쿨 교학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 휴학원 작성 시 반드시 보호자의 도장 날인이 필요하고 지도교수 학과장님 면담 후 도장 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 단과 대학으로 원본 제출 부탁드립니다. 입대 휴학의 경우는 지도교수님의 직인 그리고 입영통지서와 입대 휴학원을 작성하여 각 통합스쿨 교학팀으로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퇴원의 경우 꼭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 본인이 자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비대면 시기에는 지도교수님과 학장님께 메일을 보내어 승인 답장을 받은 후 승인받은 내역을 캡처해서 본인 서명 그리고 부모님 도장까지 작성한 휴학원을 스캔해서 행정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복학인데요. 복학은 수강 신청 그리고 등록 시 자동으로 복학 처리됩니다. 여기서 휴학 중에 친구에게 아이디를 빌려주어서 수강 신청하실 경우 복학 처리되니 특히 구인 휴학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주의 바랍니다. 전공 배정, 소속 변경, 복수 전공 선택에 대한 소개인데요. 저희 전공 배정은 저희 미디어 스쿨은 총 2가지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2학년 진급 시 반드시 둘 중 하나 전공을 선택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소속 변경인데요. 소속 스쿨 학부 및 학과에서 다른 스쿨 학부 및 학과로 변경을 원하신 학우분들께서는 2학년 이상부터 허용되니 원하신 학우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수 전공은 저희 한림대학교는 복수 전공이 필수인데요. 소속주 전공 이외 두 번째 전공을 1학년 말 때 선택하셔서 그 신청 기간 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림대학교에서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학생 정보 시스템과 스마트 모빌리티, 캠퍼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정보 시스템의 경우 학생분들의 학적, 장학 등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보실 수 있으며 스마트 모빌리티 캠퍼스 시스템은 전자 출결 시스템으로 모바일 학생증, 출결 현황, 그리고 공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학인데요. 한림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대학생활, 장학제도란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행정실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실은 입문 2반 4315호로 통합스쿨 행정실이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행정실 운영 기간은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그리고 점심시간은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미디어스쿨은 카메라나 기초 장비들을 빌릴 수 있는 장비지원실이 있는데요. 장비지원실 번호는 034-248-12762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디어스쿨 학생들은 여기 란만 보시면 되는데요. 미디어스쿨 전화번호, 행정실 전화번호는 033-248-3556, 3557, 3558 이렇게 3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의실 번호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강의실 번호의 맨 앞자리는 각 건물의 번호, 두 번째는 각 건물의 층수, 세 번째 나머지는 각 건물의 호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저희 미디어스쿨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의실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줌 라이브를 하고 있는 이 장소는 카페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 카페의 강의실 번호는 22405. 여기서 앞에 22는 건물명인 산학협력관을 뜻하며 그 뒤로 이어지는 4는 산학협력관 4층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05는 산학협력관 4층,
5번째 강의실을 의미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디어스쿨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산학협력관에 있는 카페뿐만 아니라 일송아트홀의 아이맥실 또는 일송아트홀 다양한 스튜디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면 그 이외에도 많은 강의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 학생과 신입생 그리고 편입생 분들께 오리엔테이션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안내사항 하나 더 드리자면 지금 통합정보 시스템에 각자 학번을 입력하셔서 들어가시면 인적사항이 그대로 다 지금 입력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혹시 뭐 전화번호가 부모님 전화번호로 되어 있거나 다른 점이 있으시면 꼭 행정실에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과 학생회비에 대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 학생회비는 신입생, 편입생 대상입니다. 신입생은 18만원, 편입생은 9만원이며 이것은 매 학기마다 내는 총학생회비와 별개로 한번 입학 혹은 편입에 한 번 내시면 저희 졸업 전까지 학교 생활에 계속 쓰이는 그런 학생회비입니다. 학생회비 납부 시 각종 복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학생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 사업을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린트 및 고사양 PC를 사용할 수 있고 우산, 마스크, 여성용품, 상비약, 보조 배터리를 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방송을 위한 웹캠, 헤드셋, 마이크 대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미디어스쿨 전공생들을 위해 신문 및 전공 관련 서적을 대여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지금 신입생 단체 채팅방이 아직 개설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신입생 단체 채팅방이 개설되면 과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과잠 구매 시 각종 할인을 드리고 있고 세 번째로 MT, 체육대회, 스쿨연합, 단합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할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험기간 간식사업 및 게릴라 이벤트를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복지사업을 학우분들을 위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납부 방법은 단체 채팅방을 OT 끝나고 개설할 예정이니 그때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공 18학번 이찬희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공 2학번 송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동아리에 홍보가 있겠습니다. 각 동아리 대표자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홍보를 할 테니 주의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스쿨 영상동아리 타임프로젝트 플러스의 회장을 맡은 언론방송융합 미디어 전공 20학번 유지연입니다. 타임프로젝트 플러스는 미디어스쿨 내 유일무이 영상동아리입니다. 먼저 동아리 소개를 하고 임원진 구성, 1년간의 활동 계획과 주요 활동, 모집 정보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타임프로젝트 플러스는 미디어스쿨 학우분들의 대학생활의 플러스가 되기 위한 미디어스쿨 내 유일한 영상 동아리입니다. 기획부터 촬영과 편집까지 영상의 전 과정을 공부하고 직접 제작해 봄으로써 동아리 부원들이 영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원진 구성입니다. 언론방송융합 미디어 전공 20학번 회장을 맡고 있고요. 다음으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공 21학번 권영화 학우가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공 21학번 정선우 학우가 총무를 맡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언론방송융합 미디어 전공 20학번 김수지 학우가 재학생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년간의 활동 계획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활동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툴 교육입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교내외 공모전과 자체 공모전을 기획해 공모전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학교 건물인 다산관 시네마를 통해 영화 감상 및 토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2학기 예정되어 있는 영상 출사와 MT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스쿨 학과 동아리 AM, LLH, 타임 프로젝트 플러스가 연합해서 진행하는 동아리 학술제가 있습니다. 타임은 편집 툴 교육을 바탕으로 공모전, 출사, 학술제 등 다양한 기회와 주제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더불어 다산관 시네마를 통한 영상 교육과 사업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활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에 더불어 일송아트홀 카메라를 대여해 카메라 교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될 시 카드뉴스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모전 참여입니다. 교내외 다양한 공모전 정보를 공지하고 참여 희망 인원에 한해 개인 숙련도에 따른 팀을 임원진이 직접 꾸려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팀별 영상 제작 활동을 함으로써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출사입니다. 이는 2학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춘천 공지천에서 출사 겸 나들이를 진행합니다. 타임만의 짧은 영상 공모전으로 영상 제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학술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디어스쿨 동아리 학술제는 2019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 중에서 타임은 학술제에서 티저와 인트로, 엔딩 등 영상을 맡아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집 정보입니다. 모집 대상 및 인원은 미디어스쿨 학부생으로 신입생과 편입생, 재학생, 복수전공생 모두 포함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일 수요일부터 3월 16일 수요일 2주간으로 기한 내 지원 바랍니다. 개강 후 에브리타임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도 홍보 게시물을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원 방법입니다. 회장 혹은 부회장에게 아래 양식으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동아리 타임 프로젝트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M 회장을 맡게 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공 19학번 최우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AM 동아리의 이름의 약자부터 설명드리자면 액팅과 메소드의 약자를 딴 AM을 따왔는데요. 이 뜻은 연극을 표현, 제작하는 모든 방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AM에 들어오시면 연극을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시나리오, 연기, 기획, 연출 이런 걸 모두 전반적으로 다 배우실 수 있는 동아리고요. 일단 저희 임원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회장, 저 19학번 최우성 제가 이렇게 맡게 되었고 저 부회장은 심지원 친구 그리고 재학생 대표는 이재정 친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이제 2022년도에 이끌어갈 AM의 계획은 일단 동아리 연합 학술제 그리고 AM 프렌즈, 춘천 연극제 관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동아리 연합 학술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미디어스쿨 학술 동아리 타임 프로젝트랑 LLH, AM 세 개의 동아리가 연합하여 만드는 하나의 축제인데요. 여기서 AM은 연극 무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 무대 중에서도 시나리오 팀, 배우팀, 연출팀, 기획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시나리오 팀은 말 그대로 작품의 스토리와 대본을 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배우팀은 작품의 배역을 맡아 무대에 오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출팀은 무대 관리나 배우팀의 동선 그리고 위치 지정 그런 연출에 대해 담당을 하고 있고 기획팀은 공연 홍보의 전반적인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에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무슨 이벤트를 진행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팀에 대해서는 그냥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막 강요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자기가 배우고 싶다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자율적으로 이 팀에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M 프렌즈라는 콘텐츠가 있는데요. 저희 동아리가 서로 아무래도 동아리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는 사람이 없거나 하면은 좀 불편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아리 부원들의 서로의 친목 도모를 위한 그런 콘텐츠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AM 부원 특정 몇 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기간 내에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콘텐츠인데 이 미션이 막 어려운 건 아니고 조별 식사하고 인증샷을 찍거나 아니면 조별 랜덤으로 정해진 포즈대로 단체 사진을 찍거나 그런 간단한 친목 도모를 위한 미션을 드릴 겁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우수팀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또 지급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천 연극제 관람. 말 그대로 춘천에서 열리는 연극제인데 AM 부원 중에 연극 관람에 관심 있는 인원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설문한 다음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6월부터 한 10월쯤에 예정이 돼 있어서 그때 따로 다시 인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본적인 개강총회나 종강총회, 그리고 번개 모임, 그리고 공지천 소풍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도 또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저 맨 왼쪽은 저 배우팀과 시나리오팀이 직접 대본을 읽어보며 역할을 정하는 그런 사진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진들은 진짜 연극 실제로 했던 그런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MT, 지금 코로나 때문에 MT를 못 가서 그건 좀 아쉬운데, 만약에 2학기 때라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여건이 좀 괜찮아지면 2학기 때 한 가을 MT 정도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지천 소풍, 공지천이 춘천에 있는 천인데 여기 공원이 좋은 게 있어서 다 같이 여행도 가고 저렇게 엽떡에 honey콤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뭐 저 AM 프렌즈 아까 다양한 포즈대로 사진을 찍는 그거고, 번개 모임, 그리고 회장님의 1인 택시 운행 또 가끔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AM이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저기 퍼스트, AM, 라스트, 약간 AM이 그 오전 할 때 AM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다 해서 퍼스트, AM, 라스트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조만간 깜짝 팔로우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AM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저기 제 번호랑 부회장 친구의 번호가 이렇게 써 있는데 다 이걸로 그냥 이름이나 학번, 이름과 학번 보내주시면 다 바로 카카오톡 동아리 그 AM 초대해 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AM 방금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에브리타임 앱에도 홍보글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거기에도 다 써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스쿨 사진동아리 LH의 회장은 아니고 오늘 대리인 자격으로 발표를 하러 온 1학번 문경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LH가 뭐하는 동아리냐, 룩, 리슨, 홀로그래픽의 약자로 이제 사진을 보고 듣는다는 의미를 지닌 미디어스쿨의 사진 동아리인데, 일단 이름 자체가 뭔가 느낌이 있죠. 요즘 감성이 또 잘 맞죠? 저희가 이제 뭐하는 동아리냐, 사진 찍는 동아리인데 사진만 찍냐, 일단 그런 건 아니고요. 앞에서 좀 이렇게 학술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도 당연히 학술 동아리니까 참여를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이게 19년도에 한 번 했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진행을 못 해가지고 참 재밌거든요. 저는 안 해봤는데 구경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저희 팀은 이제 배우분들 프로필 사진을 찍고 현장 기록을 사진을 찍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네, 올해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이제 마임축제 사진 촬영인데요. 춘천이 이제 호발의 도시로 유명한데 가장 유명한 축제로 이제 마임축제가 있거든요. 그 좀 약간 글로벌한 좀 세계적인 그런 인지도를 가진 축제인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아쉬운데, 그래서 사진으로나마 약간 이런 축제다. 뭐 물 뿌리고 뭐 불 지르고 좀 많죠. 예. 되게 재밌는 축제인데 좀 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네, 다음 활동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딱히 활동이 좀 제약되다 보니까 LH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월마다 이제 테마를 정해서 그거에 대한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거든요. 이제 보면은 이게 뭐 여름 봄 해가지고 이제 저희 동아리 회원들이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봤는데 그냥 1등만 뽑는 게 아니라 뽑고 나서 기프트콘 주고 뭐 치킨 뭐 황금 올리브 이런 거 주니까 좀 많이 참여를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만 찍느냐, 아니죠. 사진을 찍으려면 좀 잘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 교육, 포토샵 같은 거 중요한데, 또 미디어스쿨 학생이면은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이제 좀 미디어스쿨 다닌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와가지고 카메라 어떻게 다루는지, 뭐 오두막 이런 거, 포토샵, 색보정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른다 오면은 저희가 다 알려주니까
걱정 말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 출사가 있어요. 저희가 뭐 공지천 유명하죠. 아까 계속 언급이 됐는데 약간 춘천의 한강 같은 곳이거든요. 오면은 진짜 그 압도적인 광경에 좀 이거 좋다. 공지천 춘천 너무 좋다. 춘천의 매력이 좀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이게 핸드 사인인데 LLH 약간 일리네어 같죠? 이 LLH 핸드 사인 한번 해주고 여기는 이제 햇빛 초원 목장이라고 그 춘천에 있는 동물원 같은 건데 가서 동물 사진도 좀 찍고 아무튼 풍경 좋은 거 많이 놀러 다닙니다. 제가 춘천 사람이라 가지고 이 좀 스팟을 좀 알아요. 같이 가가지고 사진 예쁘게 찍고 프로필 사진도 좀 바꾸고 그럼 좋겠죠? 다음은 이제 전시전이랑 사진전 관람인데 저희가 또 예술 활동을 좀 많이 즐겨요. 제가 또 약간 예술 약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 임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뭐 대림미술관, 뭐 디뮤지엄, 뭐 현대미술관 이런 데 가가지고 좀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이거 코로나가 아니면은 좀 많이 놀러 다닐 텐데 이게 요즘 좀 인원 제한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 가겠지만. 그리고 MT 빠질 수 없죠. 동아리 MT. 저희가 이제 저희 과가요. 과 MT를 한번 가고 이제 동아리 MT를 이제 돌리거든요. 그 동아리 MT를 이제 돌리는 주간이 있는데 뭐 술병 같은 거 본 게 보면 알겠지만 제가 좀 종성을 많이 들였어요. LL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이제 가을에 코로나 풀려가지고 갈 수 있게 되면은 물론 전 안 갑니다. 저는 화석이라서 안 갈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신입생분들 많이 오세요. 저는 안 갈 거예요. 169번이라서. 자 그럼 이제 모집 대상 누가 들어올 거냐? 일단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사람. 뭐 인스타에 뭐 사진 자기 셀카 100장씩 올렸다. 그 다음에 뭐 갤러리에 사진 뭐 2만 장 있다 이런 사람들 오면 좋아 죽겠죠. 다음은 이제 카메라 좀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또 저희 과가요 장비 지원이 좀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전문적인 카메라 좀 다뤄보고 뭐 좀 배워서 약간 너 전공 뭐야? 나 미디어 스쿨인데? 그럼 이제 좀 카메라 좀 만지는 거 탁탁 해주면은 좀 좋아 죽겠죠. 다음 이제 후회 없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 후회 없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이원 회장이 아주 잘 할 거예요. 다음 이제 궁금점.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사진 동안 오기 전에 물어봐요. 카메라 없어도 되냐? 없어도 됩니다. 그냥 문만 오세요. 다 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진 촬영 뭐 할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다 알려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올해 회장을 맡게 된 친구가 1학번 이준이라는 친구인데 이 밑에 보이는 번호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뭐 에브리타임이라든가 뭐 SNS에 따로 공지할 테니까 여기로 지원해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한림대학교 야구동아리 올드보이즈의 신입부원 모집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도 올드보이즈 회장을 맡은 20학번 전영현입니다. 먼저 동아리 소개에 앞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집 내용, 두 번째, 주요 활동, 세 번째, 지원 방법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집 내용입니다. 저희 올드보이즈는 기본적으로 야구 동아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별은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야구를 배워보고 싶거나 야구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주로 모집합니다. 야구를 잘하는 학생이면 더더욱 좋겠죠? 두 번째, 친목 모임입니다. 새내기 때는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올드보이즈는 특히 과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 비율이 굉장히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여자가 34명, 남자가 30명으로 굉장히 분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좋은 선배들과 재밌는 형, 오빠, 언니, 누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라면 아주 재밌는 학교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활동입니다.
저희는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밌는 회식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동아리 MT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트라뮤랄 리그라는 야구 대회입니다. 여기서 이 대회는 80만 원의 상금을 걸고 교내 동아리들끼리 시합을 하는 야구 대회입니다. 여기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기에 직접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 나는 야구를 보는 것만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와서 응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20년도 우승, 21년도 우승, 이렇게 2년 연속 우승을 한 동아리인 만큼 웬만한 다른 야구 동아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선배들과 야구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얻을 수 있고요. 야구뿐만 아니라 친목 활동도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21년도 동아리 활동 사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모두 결승전에서 우승한 직후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우승 상금 80만 원과 MVP 상금 20만 원을 수상한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은 1920년도 동아리 사진입니다. 위의 사진 두 개는 코로나가 없었을 시기에 동아리 MT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신나게 놀던 사진입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추후의 상황을 보고 제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 두 개는 20년도 우승 사진입니다. 저희 올드보이즈 창단 첫 우승인 만큼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원 방법입니다. 먼저 이름, 학번, 선수 또는 매니저를 기재한 후에 아래 편하신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수란 직접 경기에 뛰거나 연습에 참여해서 선수로 뛰고 싶은 분을 말씀드리고, 매니저란 경기를 응원하거나 재밌는 친목 모임을 원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저희 올드보이즈 인스타그램에도 올라갈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발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디어 스쿨 농구 동아리 NG 오리엔테이션을 맡게 된 회장 18학번 윤성식입니다. 저희 NG 임원진 율동은 이번 저희 미디어 스쿨 신입생들이 어떤 동아리 할지 그런 고민과 결정을 다 잡아보는 OT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G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희는 1998년 창단이 되어서 학교 전체 대회인 총장배 4회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NG 로고 옆에 이렇게 별 4개 있는 게 우승 증표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아리 잠바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별이 뒤에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스쿨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언론정보학과나 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일 때는 사회대학교에 소속이 돼서 사회대 대회에서도 다수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로서 NG가 새 출발을 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미디어 스쿨 농구 동아리인 NG, 그리고 광고홍보학과의 농구 동아리인 어도비와 함께 NG라는 이름으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미디어 스쿨과 광고홍보학과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광고홍보학과 같은 경우에 미디어 스쿨에서 분리 독립된 학과입니다. 때문에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서 회장님이 설명해 주실 윈 같은 경우에 광고홍보학과 축구 동아리인 프라임과 운동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앞서서 그 언방미 복전 언방미 설명을 할 때 복전 추천으로 광고홍보학과가 있을 정도로 저희가 서로 복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미디어 스쿨 학생과 광고홍보학과 학생들끼리 공모전도 함께 나가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각 동아리 운영이 어렵다는 걸 서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저희가 NG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NG의 주요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정기운동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학교에서 시간을 배정을 해주어서 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진행하였는데,
이제 학교 측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주어서 이제는 아침 운동이나 정기 운동을 이렇게 야외 코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비전입니다. 보이는 오비와 YB는 올드보이즈와 영보이즈인데요. 이렇게 졸업생 선배들과 재학생들이 만나서 함께 즐기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 학교에 직접 오셔서 농구도 하고 재학생들과 팀을 섞어서 게임도 하는 그런 자리고, 졸업생 선배들이 아무래도 NG에 대한 애정도 깊고 각자 이제 사회에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경품을 갖고 와서 재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술도 사주시고 이제 현업에서 뛰시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재미도 챙기고 경품도 챙기고 뭐 공짜로 얻어먹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MT입니다. 원래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강촌 쪽으로 MT를 많이 가는데 시국이 허락해줄 것 같지가 않아서 상황이 된다면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이 제가 5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신입생들만을 위한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른 그리고 성년이 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NG 선배들이 이렇게 장미꽃을 들고 가서 선물해주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니저 모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볼 수 있고 때문에 이렇게 친목을 다질 시간이 많은데요.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매니저 모임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술자리가 될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역시 시국이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죠. 그래서 아마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이런 거에 잘 확인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방안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보시면 저희 회장 번호랑 회장 제번호와 부회장 친구 번호가 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시면 꼭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 농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과 생활을 하고 싶다 혹은 선배를 많이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뭐 전공생으로서 여러 가지 얻어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이거 OT 진행하기 전에 아까 12시경에 에브리타임에 저희 NG에 대해서 텍스트로 올려뒀어요. 거기 보면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와서 문의 주시고 가입하고 싶으신 분 언제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미디어스쿨 명실상부 최고의 축구 동아리 윈입니다. 네, 저는 미디어스쿨 명실상부 최고의 축구 동아리 윈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18학번 김석훈, 매니저 부장을 맡고 있는 20학번 임지수입니다. 네, 다음은 목차입니다. 목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위는 무언가요? 두 번째, 임원진은 누군가요? 세 번째, 위는 뭘 하나요? 네 번째, 선수는 뭘 하나요? 다섯 번째, 매니저는 뭘 하나요? 여섯 번째, 위는 뭘 하나요? 순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은 뭔가요? 윈은 이긴다는 의미의 영단어 윈을 활용해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하는 미디어스쿨 최고의 운동 동아리를 뜻합니다. 윈의 임원진은 누군가요? 윈의 직책 및 임원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장은 동아리 총괄을 하는 저고요. 매니저 부장은 매니저 총괄을 하는 접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부회장, 회식 장소 섭외 및 동아리 행사 준비를 하는 김준서, 선수 주장, 연습 경기 상대 섭외 및 경기 불참 투표를 하는 19학번 박영상, 총무 동아리 예산 관리를 하는 20학번 서채린, 신입생 대표, 신입생 섭외 및 장비 관리를 하는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사진이 있고요. 부회장 김준서, 그리고 이게 저고, 이게 총무 서채린, 선수 주장 박영상, 매니저 부장 임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신입생 대표는 여러분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위는 뭘 하나요입니다. 첫 번째, 저희도 다른 운동 동아리와 같이 일주일에 한번 정기 운동을 하고요. 또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연습 경기를 진행합니다. 네, 두 번째는 회식입니다. 회식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저한테 뭐 문의를 주시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에 이제 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MT입니다.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연 1에서 2회 정도 MT를 갔는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겠지만 뭐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위드 코로나가 될 시에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선수는 뭘 하나요?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연습 경기 및 교내 리그 경기에 참가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면 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작년도 2021년도 입상 결과인데요. 이제 학교 총장배 인터뮤럴 리그에서 저희가 메이저 준우승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 운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기 운동이 끝난 다음에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로 이제 형들이 사주는 밥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이제 미디어 스쿨 학칙 39-40페이지를 보시면 선수라 함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책임감을 갖고 연습 경기와 리그 경기에 참여해야 한다. 그냥 축구를 좋아하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은 매니저는 뭘 하나요?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매니저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한번 답을 골라보시겠어요? 아,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매니저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예쁜 누나 언니들과 친해질 수 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예쁜은 아닐지라도 이제 누나 언니들과 아주 친해질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학교 생활하면 많은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다? 아니죠.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아, 이게 아닌 것은 1번 같은 매니저끼리 선배라고 괴롭힌다. 저희가 괴롭힘을 받으면 받았지 괴롭히진 않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문제 두 번째,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어떤 걸 좋아하면 매니저로 들어오면 아주 좋다. 뭘까요? 배구? 당연히 축구죠. 아, 그렇죠. 축구를 좋아하시면 매니저로 들어오면 아주 좋습니다. 저도 축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같이 재밌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밑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일단 양식은 이름, 학번, 그리고 자신이 희망하는 이제 보직, 선수 아니면 매니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렇게 정해서 이 예시대로 이렇게 이 번호로 지금 적으셔야 됩니다. 이 번호로 보내주시고 인스타 페이지가 또 저희가 있습니다. 이 인스타 페이지로 DM을 보내주셔도 가입이 됩니다. 저희는 상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양식에 맞춰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면 혹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창에 채팅으로 써주셔도 되고 그냥 뭐 자신 있으시면 뭐 음소거 풀고 해주셔도 되고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왔어. 아, 네. 질문이 질문이 들어왔군요. 축구뿐만 아니라 풋살도 하나요? 네, 저희 풋살도 하고 축구도 하고 네, 다 합니다. 두루두루. 네, 또 있으시면 없는 거 네, 보니까 없으니까 네, 지금까지 미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 동아리 소개를 했는데요. 혹시 아까 OT 끝내기에 앞서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편입생 설명해 주실 때 주전공 60학점만 들으면 된다 하셨는데 근데 여기 학교가 복수전공 필수인데 그럼 복수전공을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생의 경우에는 복수 전공은 필수로 의무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강 학생 정보 시스템에서 시간표 도우미가 있어서 한번 해봤었는데 거기에 온라인이라고 써져 있는 수업들 있잖아요. 그게 혹시 원래 개설 자체가 인터넷 온라인 수업인지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뀐 건지가 궁금해서요.
이 점은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잠시 조교님과 상의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입생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예비군 관련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관련 내용은 현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나와 있으므로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온라인 강의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설된 게 맞고요. 이게 나중에 대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뭐 있지만 일단은 이번 학기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되셨나요? 학우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댓글이든 오디오든 마음껏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 편입생의 경우 복수 전공 신청 자체는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점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지금 댓글로 학과 동아리 활동은 중앙 동아리 활동이랑 같이 활동 가능한가요? 여쭤보셨는데 네, 가능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아니면 마이크 수고 푸시고 직접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면 비대면 수업 병행일 경우 비대면을 택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뭐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수업은 일주일 안에만 들으면 되는 건가요? 여쭤보셨는데 네, 근데 이거는 교수님의 그 재량이 달려있기 때문에 교수님 각자 OT를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과 동아리는 한 개만 가입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 네, 여러 가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희 동아리 6개 중 자유롭게 마음껏 가입하셔도 상관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비슷한 맥락으로 질문 주셨는데 과 동아리는 하나만 지원 및 활동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 본인이 원하는 대로 6개 다 드셔도 되고 네, 자유롭게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을 기다리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학생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과 학생예배의 경우 의무가 아닌 100% 자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10초 뒤에 질문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비는 어디서 입금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 점은 아직 단체 채팅방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OT가 끝난 후 저희 학생회 측에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학우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저희 안내에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강해야 할 교과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 필수 전공 과목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면 이거 통합 정보 시스템에 지금 들어가시면 시간표 짜는 그 탭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학교에서 넣어주는 과목들은 뭐 오디세이
세미나이랑 뭐 코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내일 중으로 다 일괄으로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편입생은 전공 과목으로만 들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네, 가능합니다. 그 교양 이수 의무가 없으시기 때문에 전공 과목으로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학기 끝났죠? 이번 다음 학기부터. 네. 편입생 수강 신청도 장바구니 할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다음 학기부터 이제 장바구니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이 없나요? 일학기. 일학기 횟수 제한. 이 점은 조교님과 자세한 이야기 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숙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생은 오디세이 세미나 3을 따로 수강 신청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편입생의 경우도 오디세이 세미나 3는 전공 필수이기 때문에 꼭 수강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40분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40분이 된 관계로 질문 마감해도 될까요? 네, 그럼 질문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스쿨 네, 저희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을 검색하시면 SNS가 있으니 이거 팔로우하시면 공지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팔로우 부탁드리고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미디어스쿨도 존재하거든요. 거기에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언제나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OT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미디어스쿨 4대 학생회장 18학번 이찬희 4대 학생회 부학생회장 2학번 송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